여러분과 함께하는 나라의 앞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벼랑 끝 전술로 돌아온 김정은 파국이다. 네. 뭐 팡팡 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막 어제인가요? 석고찌개를 쐈어요. 어젠가요? 그제 네. 뭐 롯데월드에서는 불꽃 축제가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폭탄 축제가 있었습니다. 불꽃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는 뭐 새총 쐈다, 미사일도 아니었다 했다고 하는데, 자, 김정은이 마음이 급해요. 저런 거 보면 급할 때 그런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네. 참 동네 그 똘마니 조폭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니 누가 상대를 안 해줘. 그럼 막 옆집 대문 방문 빵빵 차고 막 돌도 집어 던지고 지금 그 꼴인 거예요. 그럼 그때 나와서 에이 이놈 하고 꾸짖어줘야 되는데 꾸짖지 못하고 너 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필 던지는구나. 그래 너 마음 인정해. 이 꼴이에요 지금. 이 꼴이지. 이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요격이 힘든 이제 신형 미사일이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여러 이제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여러 이제 방사포라든가 이걸 섞어가지고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즐기는 듯하게 뭐 김정은이 직접 지도를 했다 이러는데 저는 기가 막힌 게 어디에 갔는지 그냥 숨어버린 문재인 네. 대통령. 어린이날에 어린이들하고 막 너 여기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막 애들이 그렇겠죠. 아, 뭐래 저 아저씨. 저런 그랬을 텐데 자기 손자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카톡으로 용돈 보내든지 분명히 뭔가를 했을 알겠죠. 거예요. 모를 리가 없지요. 네. 네. 그러면서 지 손자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애들하고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너무 기가 막히죠. NSC 그 회의를 소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차라리 문재인이 NSC 회의를 소집을 안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네. 왜냐하면 또 NSC 소집을 했으면은 꾸벅꾸벅 하면서 발사체 뭐 그거는 실험을 한 거고 그냥 그 김정은의 그 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거슬리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나마 정의용이 9.19 합의를 무시한 거다. 이 정도 나와서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9.19 합의를 무시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이게 문재인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 김정은의 초조함과 문재인의 마이웨이라고 할까요? 답답한 문웨이. 이러다가 네. 이 나라 국민들 다 죽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아까 호시님께서 그러셨죠. 자기 손자는 다 이민 보내고 딸내미 이민 보내고 자식들 다 외국에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자, 그 미사일은 발사체라고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미사일 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건 그 러시아제를 북한식으로 개조한 건데, 그게 이제 본래 사정거리는 본래 러시아가 수출용 내수용은 500km, 네. 수출용 280k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240km가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미사일하고 꽂지 않고 뭐 발사체라고 하는데 미사일 맞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인데 무서운 게 이게 쏘면요, 이 고도가 우리의 사드로는 제어할 수가 없는 고도에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떨어질 때 얘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푹 떨어진 게 한 번 떨어졌다가 수평변을 한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가 없는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처음 보여준 겁니다. 자랑하듯이 쏜 거예요. 자, 니네 나만 못 막아. 두 가지가 있겠죠. 현재 평택에는 미군 기지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 그렇습니다. 사정거리 240km면요. 북한 측에서 우리의 평택, 그다음에 개성에 있는 계룡대에 있는 우리 군수 내부가 계룡대까지 다 때릴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까지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래도 어쩔래. 빤한 겁니다. 그건. 그다가 이제 걔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야. 애써 눈 감으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김정은 사실 마음이 급해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 급하는 사람 언제나 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애써 무시하고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한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거 뭔지 아직 더 조사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나쁜
했다가 참모들이 말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에 하자 말리자 하니까는 이제 한참을 지나가지고는 톤다운한 것도 이제 이겁니다. 그 부동산업자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너 나쁜 놈인지 알아. 그렇지만은 야, 너하고 난 거래가 잘 될 거야. 난 너를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거 좀 잘 사줘. 하는 식으로 올렸어요. 전 보느라 트럼프 열받는 게 충분히 보인 겁니다. 트럼프도 이제 곤란하긴 하죠. 김정은 이걸 안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가장 큰 자기 업적이 봐라. 북한 내가 만난 다음부터 내가 북한 다독거린 다음부터 북한 애들이 미사일도 안 쏴. 핵실험도 안 해. 봐라. 한반도가 이렇게 평화스러운 게 언제 있었어? 라고 자기 성과를 자랑스러워 왔는데 북한이 미사일 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이것을 미사일로 받아들인 순간 자기 공적이 사라진 겁니다. 트럼프도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걸 김정은 노리고 그냥 쏜 겁니다. 그냥. 앞으로 네가 이러면 미 국내에서 너네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얼마든지 라고 쏘니까 그러면서 빨리 나오란 말이야.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한국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이럴 때 뻔히 아는 수작인데 그걸 왜 대처를 못합니까? 대처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첫 일성이 김정은이가 날 엿먹였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를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네. 뭐 그 볼튼도 말리고 뭐 펜스도 말리고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시간 후에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지만은 그 트윗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 부동산을 파는 사람 미국에서는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아주 돈을 많이 벌고 뭐 괜찮은 직업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뻥을 쳐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부동산 업자보다 더 규모가 큰 뭐 도시를 개발하고 건물을 사들여 갖고 이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황금칠을 해갖고 파는 이 트럼프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과장과 또는 뻥을 치는 데는 아주 굉장히 물리가 트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은 말하자면은 나하고의 그 딜 이거를 그렇게 깨부수진 않을 거야. 여기에 상당한 말하자면은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오가 이 미사일에 대해서 단거리를 강조하고 판을 깨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트럼프가 그리고 또 폼페이오가 한 거를 쭉 이제 기사를 이제 읽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참 그 기자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기자들의 그 해석 능력이 너무나 빠른 속보 전쟁을 하고 이 포탈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헤드라인을 이걸 뽑아야 되는데 폼페이오가 단거리를 강조했다라든가 즉 발사체 내일하고 얘기했다든가 이걸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폼페이오의 그 기사를 제가 이상해갖고 한번 쭉 봤어요.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봐서. 근데 폼페이오가 한 말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폼페이오는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 이렇게 불장난 치지 마. 너 이제까지는 경제 제재 했지만 이제 우리 군사적 옵션, 군사적 제재 할 수 있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한 미국의 의도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을 어떤 식으로 김정은이 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 대통령 반응은 여러분 그냥 패싱하세요. 지금 다 문재인 패싱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일본 그리고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대표 선수를 일단 은퇴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김정은과 말하자면 트럼프하고의 왔다 갔다 하는 특히 아베, 일본의 움직임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마 직거래 하겠죠. 아베하고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북한 방송 이제 이게 상황이 이거 아닙니까? 북한이 쐈다. 국방부는 그걸 뭐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서 발표를 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북한 사진을 공개를 네. 했죠. 그러면서 위대하신 수령님의 발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을 우리 진짜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옳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청와대 또는 현재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새겨들어야 돼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했어요. 저는 보수 세력이 항상 하던 얘기를 했죠.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라. 이거 김정은이 한 이야기예요. 이거 김정은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 정부 김정은 말이면 그냥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김정은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제발 김정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 응?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주사파들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대한민국 군부, 대한민국 국가 운영한 사람들 지금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이 또 정말 욕먹인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김정은이 옛날에 우리나라 특사단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특사단이 김정은한테 야 미국과 좀 해라 하면서 이제 그 1차 북미 회담 전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그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 마라. 이제 우리가 새벽에 미사일 안 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미사일 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NSC 연이라고 얼마나 잠을 설치고 고생 많이 했냐. 이제 걱정 말아라 했어요. 쏴버렸어요. 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확실하게 욕먹였습니다. 확실하게 욕먹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있어요. 시간을 좀 조절했더구만요. 새벽에 안 쏘고 아침 9시에 쐈습니다. 그래서 배려인지 뭐인지 제가 참 웃겼습니다. 솔직히 그 뉴스를 보면서 지난번에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한테 한 이야기하고 맞물려서 자 새벽녘에 잠 깨서 잠 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가지고 놀듯이 말했다가 이제는 또 쏘면서 글쎄 9시는 봐준 건지 뭔지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한 사이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계속 했었다. 맞습니다. 그 유비무한 이래 가지고 정말 그 클라우제비체가 그 전쟁론에서 그랬죠. 평화를 하려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즉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평화를 원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 말하자면 그 전쟁론을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론을 안 읽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동안에 북한이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막 그 상기된 얼굴로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 북한은 핵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의사도 없다. 벌게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흥분돼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북한은 지금 얼마나 막 우리를 속였습니까? 뭐 한 번 속으면은 뭐 속인 사람이 나쁘고 두 번 속이면은 그 속은 사람이 바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 3번 이상부터는 어떻게 되냐? 공범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공조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저는 공범이라는 것을 자기 확인하고 자기 실토를 한 자백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그 문제를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 이제 다루게 네. 하겠습니다. 다루게 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사실 급합니다. 우리가 급하면 북한에 급한 사람은요. 우리가 더 다루기가 쉬워요. 느긋한 사람 못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네. 북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금 중국과의 대교역 수출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교역량이 북한이 지금 전국에 한 400여 군데 장마당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 경제가 상당 부분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물건이 끊기고 외화가 끊기는 순간 중국, 북한 경제도 굉장히 흔들립니다.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오죽 힘들었으면은 김정은이 해외 공관들에 지시를 해서 야 빨리 국제기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외 공관들, 외교관들 전부 뛰어라라고 지시했겠습니까? 네. 어려운 건 맞습니다. 물론 약간은 뻥치는 것도 있어요. 북한 애들 뻥치는 거 제가 이제 옛날에 KBS 때 탈북자들 만나면 북한서 한 달 만에 탈북한 지 한 달 만에 된 사람은 제가 이제 KBS 그다음 KBS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이제 제가 대접하면서 뒷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북한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제국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식량을 배급하라고 방송 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급한데 바로 옆집에 살았대요. 네. 자기가 이제 담장 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일부러 근데 외신 카메라 막 그 사람 말들은 머리 노란 사람들 막 키 큰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와 있더라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북한에서 이제 지시한 게 가장 남루하고 못 먹어서 막 속되면 뼈만 남은 그런 노인네들만 부르더란 겁니다. 그 꼬마 애들을 미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애들을 뉘어놓고 뉘어놓고 이제 노인네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노인네들이 오니까는 북한 사람은 또 자기도 자존심 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 부르는지. 그래가지고는 쌀을 이제 다 국제기구 앞에서 그렇죠. 이제 카메라 앞에서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고 갑니다. 가지니까 자기는 좀 봤다. 그러니까 골목 따라 들어서니까는 우리 사람 그 경찰관이 야 절반만 놓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절반 다시 뺐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에다 우리 주면은 그 사람이 속일 이유가 없어.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분이 저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북한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려운데 약간 뻥 튀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런 북한이 어려울 때 북한에서 더 세게 밀어붙이면 손들고 나올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봐주고 구멍을 내주겠다는 게 우리 정부 아닙니까? 오히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정권은요 북한에 손들고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원치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비핵화도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하자면은 흉내만 내는 거죠. 이 북한이 앵벌이 정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벌이를 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나중에 북한과 함께 가는 나라, 한 나라 통일해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게 지금 좌파 정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핵화도 저는 겉으로만 뭐 비핵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앞에만 내세우지 진정한 비핵화를 원치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유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정권 유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 제재, 뭐 군사 제재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저는 이 폼페이오가 오늘 얘기한 거 극한의 제재가 남아 있다,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 정부에서 막 항의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너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아주 정체, 있는 그대로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북한하고는 어떤 저는 이미 연락이 다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그 문제를 한번 심도 깊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미사일 정리하면 이 미사일은 240km짜리는 미국용이 아닙니다. 한반도용입니다. 그럼요. 남한 타격용이에요. 그걸 보여줬다는 것은 자꾸 이제 이 정부의 사람들, 좌파, 뭐 주사파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무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미국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전혀 남쪽에다 쌀 이유는 전혀 없다. 핵무기, 북한의 미사일 남쪽에 쌀 이유는 전혀 없다. 미국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라고 믿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청와대에다가 서울 한복판에 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안위하고 북한의 선의에 믿고 이 나라를 운영하다가는 언젠가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꼭 해주고 싶어요.